자,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신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최근 시장에서 이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건설주 전반이 조금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현대건설, 요게 유독 돋보이더라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 괜찮죠? 맞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50% 넘게 올랐는데요. 네. 연초 이후로는 140%가 올랐더라고요. 오, 올해 140%. 네. 예. 요 최근 한 달로 봤을 때 요즘 건설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이런 환경에서 네. 같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 현대건설만큼은 아닙니다. 요 한 달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네. 요거 아, 네, 요 표를 한번 제가 정리해 왔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걸 볼까요? 네. 떴습니다. 최근 한 달로 봤을 때 전일 기준이긴 한데 전일 종가 기준 네. 현대건설 50% 오르는 동안 다른 뭐 삼성 E&A라든지 DLENC, GS건설, HDC 현산, 대우건설 다 10%대 어허. 상승에 네. 그치고 있고요. 물론 네. 이 정도도 크기는 합니다. 네. 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네. 3%대 오른 거에 비해서는 큰 폭 상승이긴 한데 현대건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고 요 기간에 현산은 마이너스 2%대로 빠진 거 보면 되게 큰 네, 성과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 표 보셔도 네. 차이가 나고 연초 이후로도 어허. 현대건설이 14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네. 코스피 11% 오르고 나머지는 이제 20%에서 30%대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지금 보여주신 표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로 봤을 때도 시장 대비 크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10%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건설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네. 요 주요 건설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KLX 건설 지수가 요 기간에 20%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선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라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대선 이후에는 건설 경기가 회복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되게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제 주택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관련 공급 정책도 나오면 더 뭐 수주도 늘고 실적도 괜찮아지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까지 조금 전망이 괜찮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 가운데 현대건설이 유독 두드러졌던 이유 플러스 알파 무언가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 핵심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건설 경기 회복되겠다 이런 기대감에 최근에는 원전 관련 모멘텀까지 현대건설에는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양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예.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산업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네. 요렇게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원전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시장이 관심사였다면 이제 그럼 오는 거고 예. 원전 사이클이 오는 거고 그럼 어디서 원전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시장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원전 대장주 조금 이렇게 묶이면서 이렇게 두 테마를 같이 타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그대로 플러스 이제 원전까지 그렇게 두 가지의 힘을 받아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 아까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행정명령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미국 내 이제 원전 건설을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이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에서 4배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 어허. 이게 네. 조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행정명령이 딱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력이나 뭐 법적인 구속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메리츠증권 보고서에서는 뭐 후속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에 주목을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번 행정명령은 뭐 구체적인 뭐 숫자가 어떻다 이것보다는 트럼프가 확실히 원전의 진심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좀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질 내용이 나온 거니 그곳에 이제 주목을 해서 본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예. 자, 그러니까 K 원전주들 요거 따라서 이제 수혜 어느 쪽으로 더 쏠릴까 이거를 이제 찾기 굉장히 바쁜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자력 산업 공급 이게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새로 짓고 새로 막 신규로 건설하고 이게 되게 공백기가 길었던 산업이라서 미국도 78년 이후에 2대 원자로만 새롭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만큼 지금 글로벌에서 요 기술력, 뭐 생산 능력, 건설 능력 이거를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바로 요런 측면에서 조금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뭐 원전 건설이나 운영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공급망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좀 한국이랑 파트너십을 맺는 게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K 원전주가 좀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만들고 거기에다가 납기도 잘 지키고 우리 원전들이 우리 이제 원전으로 엮이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일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탈원전한다 막 이렇게 했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유턴하는 데들이 좀 미국뿐만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탈원전이 거의 대세가 탈원전. 탈원전이 대세가 되고 있어서 유럽에서 아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이러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폐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원래 원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강하게 항상 내비쳤던 독일도 이번에 입장을 조금 철회했고 스웨덴도 이 신규 원전 건설하겠다 이런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했다고 하고요. 예.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탈원전 이걸 얘기했었는데 조금 입장을 선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주요 뭐 유럽 주요국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 다시 입장을 바꾸는 재정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현대건설은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수혜 가능성, 어떤 부분에서 특히 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요 현대건설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드려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말씀 주세요. 말씀 네. 주세요. 탈원전이 네. 그럼 왜 떠오르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탈원전 한참 글로벌리하게 가고 있다가 왜 다시 여기서 조금 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해서 보니까 되게 복합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너무 많고 저렴하게 탄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원전이 유효하다 이렇게 조금 글로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러우 전쟁 이후에 유럽이 네. 많이 놀란 거죠. 러시아산 가스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끊어버리니까 에너지 안보 우려가 너무 갑자기 부상을 하게 되면서 네. 원전을 통해서 그럼 에너지 자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또 기존의 대형 원전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도 조금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그 전화부는 조금 환경이 바뀌었다. 또 뭐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너무 급증했는데 네. 이거를 기존 뭐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이 그래서 왜 그럼 수혜가 기대가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바라카 원전 때도 그렇고 현대건설이 성공적으로 원전을 완공한 경험이 되게 많다고 한국 기업 중에서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22기를 완공을 했고 지금 2기 건설 중인데 예.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도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원전 관련해서 설계, 조달, 시공 역량도 국내에서는 최고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이랑 SMR 아까 말씀드린 요거 건설건을 같이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큰 원전 기업이랑도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요런 점에서도 조금 글로벌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합니다. 네. 건설 플러스 원전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같이 단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권가 반응도 좀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도 그 본업인 건설 환경이 개선되는 점도 긍정적이고 네. 여기에 원전 모멘텀이 조금 더해져서 네. 하반기까지도 계속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조금 참고하실 만한 걸 가져와 봤는데 네. NH투자증권은 네. 이은상 연구원이 뭐 힐튼 호텔이나 CJ 가양동 부지 이런 지금 현재 착공한 투자개발형 사업 요것 덕분에 올해 수주 가이던스는 일단 무난하게 달성할 거고 예. 여기에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새로 들어오면서 훨씬 긍정적이다. 네. 지금 아직 올해 말에 불가리아 원전 본계약 아니면 또 SMR 착공 다른 뭐 펠리세이즈 SMR 착공 등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요거는 아직 수주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제 요게 들어오면은 이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요런 평가인 거고요. 네. 또요? KB증권에서도 여기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서를 여러 개 작성하셔가지고 인상 깊게 봤는데 글로벌 전체로 봐도 원전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표준 기업이 될 거다. 라고. 네, 네. 독일이나 뭐 폴란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 프로젝트 논의가 본격화될 건데 네. 이렇게 그 수요가 많아질수록 현대건설에 좀 중장기적으로 원전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 요거에 비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현대건설에 대해서 전망과 또 이제 사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 그 이유, 배경에 대해서 세세히 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시다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